강화도에서 처음으로 겨울을 나고 있다. 푸르기만 하던 눈이 이제는 꽁꽁 얼고 있다. 덩달아 이 집사의 마음도 얼어버리는 것만 같다. 추워지니까 수자는 집 밖으로 나갈 생각일랑은 사라진 것만 같다. 그래도 눈이 내리니까 세상이 달라 보이는 것이 집에만 틀어박혀 있기에는 왠지 손해보는 느낌이 든다. 아무래도 강화도에서 겨울을 나는 슬기로운 방법을 서둘러 찾아야겠다. 주말에만 와서 그런가 집안이 많이 춥다. 주말을 무사히 보내려면 일단은 난방부터 해결해야겠다. 수자는 라디에이터를 질렀다. 나오고 있어. 따뜻한 열기는 나오는데 꼭 껴안고 있어야 효과를 보겠다. 그래서 이 집사는 주섬주섬 15년 된 캠핑 난로를 꺼내본다. 지저분한 것이 쓸 수 있을까 싶은데 그래도 깨끗이 닦고 나니 희망이 보인다. 드디어 점화. 라디에이터보다는 훨씬 따뜻하다. 그런데 냄새와 일산화탄소가 좀의 걱정이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효율적인 방법이 될 수 있을 것만 같다. 여기 강화도 집은 기름 보일러를 쓴다. 9월에 기름을 처음 채워서 지금까지 3분의 2쯤 썼으니 대충 계산해보면 1년에 120만원 정도 들겠다. 빵빵하게 보일러 플렉스를 하지 않는다면 감당할 수준이지 싶다. 그래도 보일러를 빵빵하게 트는 것보다는 라디에이터와 난로를 적절히 섞어 쓰는 것이 더 슬기로울 것 같다. 수자는 이 집사에게 난로를 쓸 때는 환기는 필수라고 알려준다. 설마 그런 것도 모를까? 추워서 나가기 싫다는 수잔과 아들. 난로 냄새가 난다며 차라리 산책을 하자고 한다. 이 집사는 캠핑 난로의 쓰임새가 바로 요거구나 싶어진다. 밤새 몰래 돌담이에 내려앉은 눈이 꼭 손같이 포근해 보인다. 아무도 밟지 않은 눈, 그것을 밟고 걷는 기분은 정말 짱이다. 아무도 손대지 않은 눈, 그 도화지 위에 하트를 그리는 아들은 꼭 꼬마 아이 같다. 이 집사는 고딩에게 어울리는 도화지를 알려준다며 지붕을 가리킨다. 위험하기는 해도 엄청 큰 것이 고딩에게는 딱이라고 하면서 말이다. 아들은 이 집사 대신 쌓인 눈에 감정을 표현해 본다. 눈치 없는 이 집사는 그것이 재밌게 보였는지 따라해 본다. 어디선가 갑자기 나타난 요 녀석은 네 집 강아지일까? 혼자서 신이 났다. 이리 뛰고 저리 뛰고. 수자는 눈 쌓인 길은 운동 효과가 2배는 되는 것 같다고 한다. 힘들다는 말을 참으로 고급지게도 한다. 그래도 뽀드득 뽀드득 눈 밟는 소리가 힐링을 준다며 기뻐라 한다. 아들은 기다리고 기다리던 하얀 고양이를 만났다. 오래전부터 준비해둔 짜먹는 고양이 먹이, 드디어 슈룹을 사용한다. 고양이 하더니 대박 행운이 아닐 수 없다. 일단 집에서 나오니까 행운을 만나게 된다. 아무리 추운 겨울이라도 산책은 거르지 않는 것이 현명하겠다. 지난 주말에는 날이 따뜻해서
정족산성으로 향했다. 강화도에서는 조금만 움직여도 역사를 만날 수 있다. 여기 정족산성은 고조선을 만날 수 있는 그런 곳이다. 옛날 옛적 호랑이가 담배 피던 시절에 하늘길이 열리면서 하늘왕의 아들이 인간 세상에 내려오시니 바로 환웅 되시겠다. 사람이 되고 싶다는 곰과 호랑이에게 쑥과 마늘을 주시니 호랑이는 버티지 못하고 이내 동굴에서 뛰쳐나왔다. 아마도 극심한 금단 증상 때문일 것이라고 예상해 본다. 곰은 100일 뒤에 예쁜 여인이 되어 동굴을 나왔다. 그리고는 환웅님과 결혼을 하시니 이 또한 환웅님의 큰 그림이 아니었을까? 두 분 사이에서 아들이 태어났으니 바로 단군 왕검, 조선을 세우셨다. 훗날 태조 이성계님은 자신의 조선과 헷갈리지 말라고 고조선이라 부르게 했다. 장군께서는 세 아들을 시켜 삼낭성, 그러니까 여기 정족산성을 만들게 했다. 성을 쌓는다는 것은 지키겠다는 뜻, 지킨다는 것은 중요하다는 뜻이다. 그렇게 여기 강화도는 아주 옛날부터 많이 중요한 곳이었다. 근데 여기는 주차비가 2,000원, 입장료는 한 사람당 4,000원. 다른 곳에 비하면 입장료가 조금 센 듯하다. 정족산성과 전등사가 한 곳에 있기 때문이라 이해는 되지만 그래도 1+1이었으면 더 좋았을 것 같다. 여기는 전등사 대웅전이다. 대웅전 하면 바로 요 조각상이 유명하다. 벌거벗은 채로 지붕을 떠받치고 있는데 거기에는 사연이 있다. 옛날 대웅전 건축에 참여했던 목수가 있었으니 어느 날 탁주 한 사발이 생각나서 주막에 들렀다. 거기서 아리따운 여인을 만나게 된다. 무엇이 그리 급했는지 이들은 썸 탈 시간도 없이 연인이 되었다. 혼인을 약속하고 목수는 번 돈을 여인에게 맡기게 된다. 아뿔싸, 그 돈을 들고 사라질 것을 누가 알았던가. 너무나도 화가 난 목수는 소심한 복수를 한다. 평생 벌거벗은 채로 찬바람을 맞고 살라고. 평생 지붕처럼 무거운 짐을 짊어지고 살라고. 그렇게 저주를 하면서 요 조각상을 만들었던 것이다. 이 집사는 복수가 너무 약하다며 혼자 씩씩거리고 있다. 수자는 장미를 아는 것만큼 커피도 조금 안다. 그래서인지 유적지보다는 카페를 더 좋아라 한다. 지난 주말에는 도솔이라는 카페에 다녀왔다. 커피도 마시고 보리빵도 먹고 그리고 그림도 감상할 수 있는 곳이다. 선행을 쌓은 사람이라면 고양이의 재롱 서비스도 받을 수 있다. 오늘은 카페 2번 창고를 찾아갔다. 여기는 수플레 맛집이다. 그런데 이 집사는 수플레는 그저 먹을 뿐 맛은 잘 모르겠다고 한다. 아마도 장미들 걱정을 떨치지 못하고 있는 것 같다. 독일 코데스의 2010년작 노발리스는 눈이 와도 씩씩하기만 하다. 2013년작 로즈드 톨비약도 눈에는 아랑곳하지 않는 것이 참 튼실하다. 영국 데이비드 오스틴사의 2004년작 크리스티나, 이 녀석도 내한성이 강한 녀석이라 겨울을 잘 버틸 것으로 믿는다. 크라운 프린세스 마가레타는 1999년에 소개된 영국 장미이다. 이 녀석도 내한성이 강한 친구라서 이 정도 추위에는 거뜬하다. 반면에 1997년에 소개된 영국 장미 지오프 해밀턴은 추위에 강하다는 말을 못 들어서 걱정이 태산이다. 그런데 이 녀석은 걱정하지 말라고 한다. 잎이 튼실한 것이 겨울인지 봄인지
모르는 녀석 같다. 그래서 더 걱정이 된다. 수잔과 이 집사는 여기저기 싸돌아다니면서 겨울을 나고 있는 중이다. 겨울이라고 움츠리고 있지 말고 주말이 아깝지 않게 푹 빠져보는 것은 어떨까 합니다.